자, 슈마스카 씨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반갑습니다. 네, 차 안에 계시는 것 같네요. 한국사이버안보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사 수료를 하시고 한국,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공부를 하신 걸로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현지에도 지금 가족분들이 계세요? 네, 당연하죠.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외갓집이 우크라이나에서 있습니다. 그 사시는 곳은 다 키예프 근처세요? 저는 키예프 근처 살진 않고 저는 지토미르시 살고 있는데 키예프랑 12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하지만 120km. 저의 외갓집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삼촌이 거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접견에서 살고 있는 그 수미시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 수미 씨. 지금 그러면 동부 쪽은 연락이 되시나요? 지금 동부 지역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동부 지역 수미시가 지금 계속 전투뿐만 아니라 이제 폭격 중이라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걱정 많이 되시겠네요. 그럼 외가하고는 연락이 안 되시는 거고, 다른 가족분들하고는 지금 연락을 좀 주고받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지토미르시에서 계시는 저의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의 여동생이랑 연락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네. 뭐라고 좀 하세요? 지금 최근 하루 사이에 굉장히 상황이 나빠지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전쟁 상황이 심각한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 2개월 전부터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연구원 활동을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많이 제가 배웠고 러시아 중심으로 많이 연구를 했고 러시아 안보 독트린 등 문서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미국 포함해서 Five Eyes라는 족보 동맹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했습니다. 키예프 폭격까지도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족분들께서도 그러면 뭐 피란을 준비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인들은 다 국내에 머물면서 저항하겠다라는 분위기라고 해요. 실제로 어떤 얘기들을 좀 전해주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저의 부모님이 빛나는 점 제발 좀 갔었으면 좋겠다 네. 싶지만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아시다시피 don원령이 내렸잖아요. don원령 네. 그 60세 이하 모든 예비역들이 다 don원 돼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둘 다 대상자거든요. 아, 이게 남녀 상관없이 18세에서 60세는 전부 동원령 대상인가요? 그래서는요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나 간호사 같은 분들이 아니면 공무원 같은 분들도 그 직업별 이렇게 don원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원래 공무원이지만 간호사 자격증도 보유하시기 때문에 네. don원 대상입니다. 아, 지금 가족분들이 동원 대상으로 해서 출국을 못 하시지만 또 하시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don원 대상인 분들이 국가를 떠나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대가 지금 국제공간 포함해서 모든 시설들을 박위하는 중이고 폭격하는 중입니다. 아, 국제공항 포함해서 다 시설을 지금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길이 막혔고요. 이제 전황을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이 침공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관심이 쏠리는 곳이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점령입니다. 지금 체르노빌에는 가동 중인 원전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미 2000년에 전부 다 폐쇄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체르노빌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이 지역을 점령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요, 그 러시아가 지금 떠난 북지역에서 위치했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접견에서 키예프까지 제일 가까운 거리가 체르노빌 동과해서 가고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심리전 차원에서는요, 체르노빌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주고 약간 심리적인 효과도 줄 수는 있지만 전략적으로는요,
이제 체르노빌은 바로 벨라루스랑 키예프를 연결하는 제일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그곳에 있는 뭐 핵 폐기물이라든지 시설을 활용해서 위협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최단 거리로 벨라루스에서 키예프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르노빌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점령했다는 설명이시네요.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고요. 제가 접속을 시도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홈페이지도 접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지금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러시아 사이버 공격의 수준이 항상 비슷한데요. 사실 네.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2007년도에 벌어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을 보면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거의 모든 시설들이 접근이 안 될 정도, 모든 국가 시설들이 접근이 안 된 정도 그런 디도스 공격을 이루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2008년도 조지아 전쟁 때도 러시아가 조지아를 무단 진입하기 전에 이제 사이버 공격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고요. 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사이버 공격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은 지금 세 번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첫 번째 큰 사이버 공격은 1월 16일 날쯤에 벌어졌고 그때는요 70군데의 정부기관들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2월 달에도 비슷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어제부터 있었군요. 예. 계속 러시아군이 진입하면서 사이버 공격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간들한테 공포심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니 약간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지상에서 혹은 공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지상군을 투입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사이버 공격을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물론 정부의 기능 마비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방 복구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시민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시민들이 우리 정부기관들이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설마 우리 지금 러시아한테 침략을 제대로 받고 있었나? 이제 설마 전국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우크라이나 아니고 러시아의 일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키예프 근처로 러시아군이 진군을 하고 있고 키예프를 둘러싸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현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친서방, 나토 가입까지 거론할 정도로 친서방 성향이 강한데 임기가 2024년 3월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러시아는 이 젤렌스키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눈으로 보시기에 쿠데타 가능성이 높습니까? 사실은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러시아 의도가 그게 맞습니다. 약간 러시아파 정부를 세워놓고 싶은 의도로 지금 우크라이나로 무단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폭격하면서 군인과 일반 민간인들 다치게 만들고 죽이면서 지금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젤렌스키 쿠데타가 좀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제가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육군, 판호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애국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민반대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 국가를 지킬 수 있게끔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서 저는요 오늘 아침에 그런 연산을 꽤 많이 봤어요. 그 연산 제목들이 보통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 군인을 잡았다. 그리고 거기서는요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이 나오고 러시아 이제 군인들 왜 우크라이나 땅에 왔냐 이제 이런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군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굉장히 저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쿠데타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러시아가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침공을 했고요. 키예프를 함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겠지만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최종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러시아는요, 살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데 예. 러시아가 자국을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럼 러시아 어떤 사고방식이 완전 그 공격적인 현실주의에다가 해당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강대국이고 과거의 동국원 나라들이 다 비강대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네.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러시아가 믿고 있습니다. 이래야만 러시아의 강대국의 어떤 이미지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들이 러시아한테 복종하지 않고 나토를 가입하거나 유럽연합에 가입하거나 더 이상 러시아한테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러시아가 자기 위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복종할 수 없잖아요.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럼 이런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지금 유럽의 민주주의 가치관이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집단 안보의 가치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서방이 군사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지는 않고 있고요.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당연히 나토의 파견이나 군사적인 지원이 제일 바람직한 대응인데요. 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있고요. 그 러시아가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사실 거부할 수가 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랑 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기 때문에 네. 한국이 갑자기 러시아에 대한 엄청 심각한 어떤 대러시아 체제 도입하거나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그냥 지지란 은원이란 그리고 한국이란 다른 국가들이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요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주는 정도입니다. 지지나 응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한국도 좀 우크라이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는 여론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위에서도 들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게 뭔가 지금 뭐 협상의 여지는 좀 있는 건가요? 이번 전쟁에서는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면 전쟁이 그냥 끝내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면 우크라이나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나토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토 멤버가 될 때까지 이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봅니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속보 들어온 걸 보면 외교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는 전쟁이 중단되거나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적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그 중에서는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체제 도입이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가 자기 어떤 앰비션을 자기 야만을 양보하지 않으면 예. 러시아한테 반도체를 더 이상 수출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군사 반위 사업이란 러시아의 발사제 사업이 다 이제 좀 피해를 입도록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그런 러시아에 대한 체제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사실상 러시아가 2014년도부터 계속 어떤 유럽연합이나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어떤 민스크 협약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존재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 점령 후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는요 러시아가 반로군을 내세웠고 그리고 어제는요
키예프 시간으로 새벽 5시에 폭격까지 시작한 것을 보니까 러시아한테 있어서 어떤 외교적인 방법이나 외교적인 전략, 어떤 그런 기술이 좀 없어 보이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만스카 선생님, 가족분들, 우크라이나에 계신 가족분들 정말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이버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이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알리나 시만스카님과 함께했습니다.